이곳은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날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조용히 흘러나오는 공간입니다. 젊을 때는 참고 지나갔지만 이제는 마음에 남아버린 이야기들, 그날의 사연을 차분한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장례식 이틀째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빈소를 나와 복도를 걸었다. 머리가 복잡했다. 조문객들과 나눈 대화,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리고 서연. 특히 서연. 그녀와 나눈 짧은 대화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그녀 옆에 있을 때 느꼈던 묘한 편안함.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는 기혼자였다. 비록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그래도 결혼은 결혼이었다. 그리고 서연은 법적으로는 가족이었다. 준호는 뒷문으로 나갔다. 장례식장 뒷마당은 작은 정원이었다. 벤치 몇 개와 자판기가 있었고 가로등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담배를 꺼냈다. 원래 금연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오늘만큼은 한 대가 필요했다. 라이터를 켰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담배 피우세요? 준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얇은 카디건만 걸치고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우산도 없이. 서연 씨, 피우던 거 계속하세요. 저 때문에 끄지 마시고. 서연은 그의 옆 벤치에 앉았다. 준호는 담배를 입에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다. 비 맞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조금만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에 떨어졌다. 답답해서요. 안에 있으니까. 저도요. 준호도 하늘을 바라봤다. 빗소리가 들렸다. 조용하고 일정한 리듬이었다. 준호 씨는 담배 원래 피우세요? 아니요. 끊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둘은 침묵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준호가 말했다. 아직요. 조금만 더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어깨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추운 것 같았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재킷을 벗었다. 추우시잖아요. 그가 재킷을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스쳤다. 아주 잠깐, 아주 짧은 접촉. 하지만 그 감촉이 준호의 온몸을 스쳐갔다. 서연의 어깨는 부드러웠다. 그리고 차가웠다. 준호는 재빨리 손을 걷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서연도 움찔했다. 그녀는 재킷을 두 손으로 붙잡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앞을 바라봤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방금 느낀 그 감각, 그녀의 어깨에 닿았던 손끝의 기억, 그리고 지금도 계속 떨리고 있는 가슴. 이건 아니야. 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러면 안 돼.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의식했다. 그녀의 숨소리, 그녀의 체온, 그녀와의 거리. 모든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준호 씨, 서연이 낮게 말했다. 네. 준호의 목소리도 낮았다. 이러면 안 되죠. 그녀의 말에 준호는 숨이 멎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럴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자꾸 생각나고
왜 자꾸 신경 쓰이고 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서연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그녀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서연 씨, 준호가 천천히 말했다. 우린 가족이 아니에요.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네,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우린 한 번도 가족처럼 지낸 적이 없어요. 준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우린 그냥 두 명의 어른이에요. 각자의 삶을 살아온.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뭐가 문제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우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같이 자란 것도 아니고 가족이라고 느낀 적도 없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준호 씨는 결혼하셨잖아요. 그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맞았다. 그는 기혼자였다. 비록 아내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느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다. 맞아요. 준호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저는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부인분과는 어떠세요? 끝났어요. 준호는 짧게 대답했다. 언제부터요? 오래전부터요. 정확히 언제부턴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대화가 끊겼고 어느 순간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이 됐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혼은 안 했어요. 귀찮아서요. 그리고 이혼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싸우지도 않거든요. 그냥 무관심해요. 서로에게. 외로우시겠어요. 서연이 작게 말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봤다. 서연 씨도 그렇잖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외로워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빗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준호는 느꼈다. 이 순간이 위험하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다. 서연 씨, 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서연은 긴장한 듯 그를 바라봤다. 저는 서연 씨가 자꾸 생각나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장례식장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신경 쓰였어요.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린 거의 남이나 다름없는데 왜 이렇게 편한지, 왜 이렇게 끌리는지. 준호 씨, 하지만 저는 기혼자고 우린 법적으로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래서 묻고 싶어요. 서연 씨 생각은 어떤지. 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손으로 재킷을 꽉 붙잡고 바닥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도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 씨가 자꾸 생각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린 20년 동안 남이었는데 겨우 며칠 함께 있었을 뿐인데. 서연은 말을 멈췄다. 하지만 저도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녀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 씨는 유부남이고 저는 이미 한 번 실패했어요. 사랑도 결혼도. 준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 저는 무서워요. 서연이 작게 말했다. 또 다칠까봐. 또 혼자 남겨질까봐. 준호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손을 뻗고 싶었다.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다. 괜찮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 대신 그는 말했다. 서연 씨, 네. 저는 약속할 수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제가 서연 씨를 지켜줄 수 있을지, 상처 주지 않을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준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지금 서연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비록 그게 옳지 않더라도, 비록 나중에 후회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연 씨 옆에 있고 싶어요.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도 준호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비는 계속 내렸다. 준호와 서연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방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안으로 들어가야죠. 서연이 작게 말했다. 네. 준호도 동의했다. 하지만 둘 다 일어나지 않았다. 서연은 준호의 재킷을 벗어 그에게 돌려주려 했다. 괜찮아요. 계속 입고 계세요. 하지만 추우시잖아요. 서연은 망설이다가 재킷을 다시 어깨에 걸쳤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둘은 다시 침묵했다. 그리고 서연이 먼저 일어났다. 그럼 들어갈게요. 네. 준호도 일어났다. 둘은 마주섰다. 거리는 약 1미터.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듯 가까운 거리. 서연은 준호를 올려다봤다. 준호는 그녀를 내려다봤다. 그 순간 준호는 느꼈다. 지금 손을 뻗으면 그녀에게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한 걸음만 다가가면 그녀를 안을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참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잘 자요. 준호가 먼저 말했다. 준호 씨도요.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녀가 돌아봤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다. 준호도 손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졌다. 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빗속에서 혼자.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다. 그는 손을 펴서 빗방울을 받았다. 차가운 빗물이 손바닥을 적셨다. 그리고 그는 작게 웃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눈을 떴다.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계속 서연이 생각났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그녀와 나눈 대화.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닿았던 손끝의 감촉.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그는 자문했다. 기혼자가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것. 게다가 그 여자는 법적으로 가족인 사람. 어떻게 봐도 옳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는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마음을 되돌릴 수 없었다. 그는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빈소로 향했다. 빈소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와 있었다. 준호는 인사를 나누고 영정 앞에 앉았다. 서연은 보이지 않았다. 준호는 시계를 봤다. 오전 8시. 아직 일찍이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려다가 멈췄다. 지금 연락하는 게 맞나? 그는 망설였다. 어젯밤 나눈 대화가 너무 무거웠다. 혹시 서연이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자신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준호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다. 그리고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실까? 그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서연을 지켜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지키라는 건 아니었을 것이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오늘도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은 화장기 없이 맨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또렷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서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미소 지었다. 준호도 미소로 답했다. 서연은 준호의 옆에 앉았다. 잘 주무셨어요? 그녀가 작게 물었다. 아니요. 잠을 못 잤어요. 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도요. 서연도 작게 웃었다. 둘은 나란히 앉아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이 진행되었다. 준호와 서연은 함께 영구차를 따라 화장터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다른 친척들은 각자의 차를 타고 갔고 준호의 차에는 서연만 함께 타고 있었다. 준호 씨, 서연이 말했다. 네. 어젯밤 제가 한 말이요. 준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네. 후회 안 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준호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요? 네. 저는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평생 혼자 살면서 감정을 숨기고 살았어요. 누구한테도 마음을 주지 않았고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그녀는 준호를 돌아봤다. 하지만 준호 씨 앞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준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저도요. 그가 대답했다. 저도 서연 씨 앞에서는 솔직하고 싶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다. 우리 이상하죠? 서연이 말했다. 네. 이상해요. 준호도 동의했다. 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차는 계속 달렸다. 창밖으로는 풍경이 지나갔다.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연만 있었다. 화장이 끝나고 두 사람은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했다. 모든 절차가 끝났다. 친척들은 인사를 나누고 뿔뿔이 흩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에 준호와 서연만 남았다. 둘은 납골당 앞에 서서 아버지의 위패를 바라봤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서연이 작게 말했다. 네. 준호도 동의했다. 이제 뭐 하세요? 집으로 돌아가야죠. 저도요. 둘은 침묵했다. 그리고 서연이 먼저 돌아섰다. 그럼 잘 가요. 네. 조심히 가세요. 준호도 인사했다. 하지만 서연은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준호 씨, 네. 저 연락해도 돼요? 준호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네. 언제든지요.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그리고 그녀는 걸어갔다.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그는 느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었다. 이 사연이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말하지 못했던 마음,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끝까지 들으면 마음이 오래 남습니다.